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내용들을 좀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닭고기를 매일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실 오늘 1부, 2부에서 강의하는 내용은 주로 췌장암, 위암, 담도암, 담낭암과 같은 소화기 계통의 암 환자에게 해당되지만 사실은 유방암이나 여러 가지 폐암 등의 고형암이나 또는 호르몬성 암 환우분들에게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의 김평원 박사님의 이 책에 보시면 많은 논문 데이터 분석이 통계로 데이터가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닭고기를 매일 먹으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췌장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암 중에 가장 어렵다, 예후가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암이 아마 췌장암과 육종암으로 많이 꼽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췌장암은 가장 공격적이고 독한 암으로 사망률이 매우 높은 암입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3만 2천여 명을 죽게 하는 네 번째로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생존율이 가장 아주 희박한 병이기도 하죠. 여기도 지금 이제 두 박사모님께서 이제 췌장암으로 오셨습니다. 예, 그런데 두 분 다 이제 항암하시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한 분은 이제 4개월이 넘어가면서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시면서 이제 걸음도 못 걸으시다가 식사도 잘 하시고 우리 보셨죠? 800동에 계시는 그렇게 이제 많이 회복이 되셨고 또 이제 한 분은 계속 지금 진행 과정 중에 있습니다. 두 분 다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나가 계시는데요. 자, 5년 생존율이 단지 3%밖에 안 될 정도로 치료율이 생존율이 낮고요. 평균적으로 진단받은 후에 6개월 이내에 사망하기도 하는 안타까운 병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췌장암은 희귀해서 아주 희귀해서 몇 년간 3만 내지 4만 명의 미국인이 췌장암에 걸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췌장암이 걸리는 원인이 뭔지, 췌장암의 원인 물질이 뭔지 아마 제목에서 여러분은 좀 힌트를 얻으셨을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췌장암을 예방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확실히 췌장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2010년에 NIH라고 하는 국립보건원과 또 미국 은퇴자 협회가 공동으로 50세에서 71세 5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큰 음식과 질병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콜린 캠벨 교수님의 영양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콜린 캠벨 교수님의 The China Study라고 하는 미국에서 타임즈의 질병 역학의 그랑프리라고 불렸던 이 대대적인 연구는 많은 암 환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범인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설명하는 것처럼 바로 동물성 식품, 특별히 동물성 지방 섭취가 췌장암 발병 위험률을 증가시킨다고 발표합니다. 그렇다면 그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 가운데 어떤 지방이 가장 나쁠까요? 국립보건원과 또 은퇴자협회, 미국 은퇴자협회 후속 연구로 2013년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차원으로 한 연구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췌장암을 일으키는 가장 나쁜 동물성 음식과 동물성 지방은 뭐였습니까? 꼬끼꼬꼬꼬꼬 닭고기였습니다. 닭고기를 매일 50g 정도 섭취하면 췌장암 발병 위험률이 72%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닭가슴살의 4분의 1, 요 정도 분량이면 상당히 밥숟가락으로 한 숟갈? 두 숟가락 분량 정도 될까요? 요 정도의 분량을 매일 50g 정도 닭고기 살을, 가슴살을 먹으면, 닭고기를 먹으면 췌장암 발병 위험률에 무려 72%가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합니다. 췌장암이 지방 섭취와 연관이 있다는 다른 연구들을 한번 다 모아봤습니다. 췌장암은 모든 암과 마찬가지로 바로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과 푸드 스타일과 가장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흡연의 습관이나 지방을 섭취하는 습관과 연관되어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콜트웰 에센스틸 박사님의 유명한 책 아시죠,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지방이 범인이다. 예, 스텐트나 바이패스나 각종 심혈관 질환, 여러분 처음에 오셔서 검사하실 때 관상동맥이 막혀 있고, 여러분 건강지표의 3대 지표인 콜레스테롤 농도, 혈액의 지질 농도, 점도가 보시면 죄다 다 옐로우 사인이 가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빨간색으로 가 있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나 또는 뇌혈관, 뇌경색, 모야마야, 뇌동맥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위나 간이나 폐나 신장이나 각 부위별로 지방이 축적된 곳마다 암으로 발현돼서 나오는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에 이렇게 암을 유발하는 지방, 이 암의 원인이 되는 지방, 과연 어떤 지방이 췌장암에 아주 지배적으로 작용할까요? 소고기 기름일까요? 베이컨일까요? 닭고기일까요? 생선? 우유, 뭐 유제품일까요? 아니면 계란일까요? 대답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고기 기름들이라고 발표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들은 모든 동물성 기름이 췌장암 발생 위험률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죠. 그렇다면 식물성 기름은 어떨까요? 자, 식물성 기름, 특별히 견과류, 식물성 포화지방, 포화지방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긴장하시죠. 혈관에 축적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외적으로 코코넛 오일이나 또 제가 로프드 하거나 건강 요리할 때 햄프시나 아마시 오일이나 또는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죠. 예, NCT. 그래서 요 야자유는 어떨까요? 같은 실험에서 보시면 식물성 기름은 췌장암 발병 위험률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주의하실 점은 심장 전문의이신 콜트웰 에셀스틴 박사님은 많은 말기 관상동맥 질환자를 치료할 때 식물성 지방, 특별히 아보카도조차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암병은 혈관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동물성 지방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겠지만 식물성 기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 변비가 심하셔서 숟가루에다가 독소를 빼시기 위해서 아보카도 오일이나 또는 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아마슈 오일 2스푼에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변비가 심하다고 오일을 아주 항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혈관이 대장폐색이 심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전이 속도가 빠른 분들은 오일 사용을 상당히 제한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아보카도라고 할지라도. 예, 그래서 이제 동물성 기름에 비해서 식물성 기름이 안전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참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레드미트, 빨간 고기와 이제 모든 종류를 다 섭취했을 때가 1번이라면 여기 해자 레시오, 그러니까 위험 비율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보니까 빨간 고기를 먹었을 때 췌장암 발병률의 도표이고요. 또는 그 데일리 프로덕츠라고 하는 우유나 유제품 같은 것을 먹었을 때 이제 데이터와 또 애니멀 푸드, 그 동물성 식품들을 먹었을 때, 그리고 플랜트 푸드, 식물성 식품을 먹었을 때 이제 통계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음식을 섭취했을 때 췌장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가, 그를 좀 체크해봤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빨간 육고기를 먹었더니 그것과 또 유제품을 먹었을 때, 그리고 동물성 식품을 먹었을 때 비율이 어떤 것 같으세요? 비해서 반대로 네 번째는 현저하게 바닥을 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식물성 식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섭취했을 때의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동물성 식품 섭취는 모두 췌장암 발병 위험률이 상당히 높지만 반대의 도표가 하나 있는데 식물성 저지방 채식 식단을 했을 때는 췌장암 발병 위험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동물성 지방 섭취가 췌장암 발병 위험률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또 식물성 음식은 저지방 채식 식단은 췌장암 발병률을 현저하게 줄여주는 논문 데이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 이 소화기 계통의 췌장암이나 담도암이나 위암이나 이런 소화기를 비롯한 모든 호르몬성 암에도 원인이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인 것을 보았는데, 자, 많은 환우분들이 긴장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 암은 당을 좋아해. 예, 그래서 당을 먹고 큰다는 이런 인식들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설탕 섭취가 췌장암 발병률과 관계가 있을까요? 자, 그러한 논문에 대해서 연구 결과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당 종류가 췌장암 발병과 연관이 깊을까요? 봤더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당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과당이 있고 락토즈 같은 유당이 있고 슈크로즈와 같은 흰 설탕, 자당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당이 이 암을 유발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당? 이 자당도 물론 이제 암을 유발하긴 합니다. 뭐 당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췌장암 발병률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당은 바로 유당이었습니다. 우유와 같은 카제인 성분이 카제인 단백질이 많은 우유나 치즈 같은 유당이 가장 치명적으로 소화기 계통의 암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동물성 탄수화물 당의 락토스 유당과 췌장 발병률과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동물성 지방이나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탄수화물, 특별히 유당, 락토즈 같은 성분들은 모두 동물성 식품,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나 난소암 같은 호르몬성 암뿐만 아니라 고형암들, 폐암 같은 것들, 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화기 계통의 췌장암이나 위암이나 뭐 담도암, 담낭암 이런 질병과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따라서 동물성 식품을 왜 이제 이 레디칼 리미션에서 켈리 터너 박사가 말기 암 환자들이 급진적으로 이 재발 전이 없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사례를 봤더니 말기 암에서 재발 전이 없이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1번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9가지 공통점 공부하셨죠? 1번이 뭘 바꾼다? 식단을 바꾼다. 그 식단이 어떻게 바뀝니까? 첫째, 그 식단에서 늘 주식으로 먹던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동물성 탄수화물인 유당 섭취가 완전히 제한되었을 때 더 이상 암세포에 먹이가 들어가지 않고 또 상고병,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에 먹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염증 상태가 중지되고 캔서 돌먼시라고 하는 암이 동면 상태에 들어가는 결과들을 보게 되죠. 따라서 동물성 식품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췌장암 예방뿐만 아니라 모든 암과 상고병을 예방하는 최선 책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요리해 먹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음식과 올바른 식사법에 대한 건강에 대한 지혜를 익히셔야 합니다. 뭐에 대한 지혜요?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그래서 여러분들의 병을 유발하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심장혈관, 지금 약을 10개 이상 달고 계시는 분들 너무 많죠. 예, 이 하나를 땜빵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가 또 구멍이 새고 또 다른 데를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장기가 구멍이 새고, 예, 언제까지 우리가 구멍난 배에 물을 계속 퍼낼 수만은 없죠. 예, 구멍난 배에 구멍을 이제는 수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의 유방암과 당신의 췌장암과 당신의 위암과 폐암을 유발했기 때문에 내 잘못된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고치는 것이 진짜 근본적인 치유의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바로 암을 유발하는 IGF-1, 이슐린, 그로스 팩터 1과 같은 고기, 생선, 우유, 계란과 같은 고단백,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식단에서 제한하시는 것이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리고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와 같은 그런 산성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여러분의 혈액을 빨리 약 알칼리로 만들어서 암이 더 이상 재발 전이 없게 하는 방법이고요. 게다가 또 그런 음식을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이런 식으로 드시면 계속 발암물질이 크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치킨 튀김, 예, 뭐 삼겹살, 뭐 지글지글 자글자글. 자, 이런데 각종 발암물질, 니트로사민이나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나 특별히 훈제한 고기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비큐하거나 베이크한 고기, 주말만 되면 이제 바비큐 파티 하시는 분들 많죠. 네, 그게 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공부하셨습니다. 이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이나 지난번에 PHIP 뭐였죠? 고기를 태울 때 각종 발암물질, 이러한 발암물질뿐만 아니라 세 번째 치명타가 바로 PHIP라고 하는 각종 발암물질이 고온에서 지글지글 태워서 요리할 때 생기는 발암물질이라는 거. 특별히 스모크한 고기, 바비큐, 베이크, 튀긴 음식, 훈제, 방부제로 처리한 음식들이 췌장암 발병 위험률을 상당히 배가시킨다는 그런 췌장암의 원인 요소로 규명이 됩니다. 최근에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표준 미국인 식사가 지금은 전 세계의 이 표준적인 식사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식 식사도 이제는 더 이상 나물 반찬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아시아권도 보면 거의 다 식탁에 계란 토스트나 후라이가 올라와 있고 또 이제 소고기 미역국에 이런 식의 이제 되게 흰 쌀에 뭐 이런 주된 그 표준 미국인 식사가 이제 전 세계인의 표준 식사가 되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병을 유발한 표준 식사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빨간 고기, 감자칩, 아크릴라마이드가 드글드글드글, 여기 각종 발암물질 IGF-1. 자, 여기 보시니까 이거 심각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설탕이 이럴 수가 하고 공부하셨죠. 예, 설탕이 보니까 과연 미네랄을 훔치는 도둑도 맞았고 설탕이 고기 생선 못지않게 면역력을 현저하게 1분에 6.7배나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배우셨습니다. 또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들 그리고 이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모든 병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인 종류 음료, 커피 뭐 또는 뭡니까 이런 홍차, 얼그레이 심지어 녹차까지 녹차는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서 카페인 음료가 세포를 현저하게 탈수시킨다는 거 대신에 여러분은 뭘 드셔야 될까요? 피를 맑게 하고 몸이 pH가 완전히 산성인데다가 거기다 수분까지 결핍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암이 현저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pH가 산성이신데다가 산소가 결핍되어 있고 또 뭐가 결핍되어 있으면 수분이 결핍되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분이 결핍되지 않기 위해서 물을 공복 시에 8컵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게 피를 맑게 해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 공부하셨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계란 토스트에다가 치즈는 전신을 중독시키죠. 그리고 여기 보시니까 정제되어 있는 탄수화물, 흰빵, 흰쌀, 흰밀가루. 이런 음식들이 거의 췌장암 발병 위험률을 남자들에게서 2.4배, 거의 2배 반이나 높이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또 다른 이태리에서 나온 연구를 보면 동물성 식품과 고기를 많이 먹으며 정제되어 있는 곡물을 먹는 것이 췌장암 발병 위험률을 상승시킨다. 자, 여러분 이제 저탄고지식에 굉장히 익숙하세요. 저탄고지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사실은 치명적인 기만이죠. 반대로 저지방, 채식 식단이 여러분들의 상고병이나 콜레스테롤을 줄여서 암이 빨리 동면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식단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오해를 하시느냐. 바로 정제 탄수화물이 진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래요. 자, 정제 탄수화물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현미일까요? 통밀일까요? 흰쌀, 흰밀가루가 여러분의 주된 주식이죠. 영양가는 다 눈이나 쌀눈이나 밀눈에 들어있는데 그 좋은 영양 성분을 다 탈락해내고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이라고 영양학자들이 규명할 만큼 정제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여러분들은 탄수화물이라고 고정관념이 박혀있기 때문에 저탄식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말하는 저탄식은 가짜 탄수화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탄수화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동물성 식품이나 고기를 많이 먹고 정제된 곡물을 먹으면 췌장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의 발병률을 상승시키는데 반대로 저지방 채식 식단인 채소와 과일을 많이 포함한 정제되지 않은 곡물, 현미나 통밀이나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각종 들깨, 여러분 하늘말 식단에서 맨날 드시는 거죠. 이 견과류와 종실류, 여기에 뭐가 많다고요? 최고의 항암제인 피트산염, IP6. 그래서 여러분 이 바이탈 사인이 하이 하시려면 멘탈 사인이 어떻게 되셔야 된다고요? 우울하셔야 될까요? 멘탈 사인도 하이 하셔야 합니다. 근데 멘탈 사인이 하이 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피트산염이 부족한 정제된 곡류를 드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군, B1, B2, B3, B6, B12까지 티아민이나 리보플라빈까지 여러분들의 비타민 B군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 비타민 B군이 피트산염이 가득 들어서 비타민 B군과 E군이 여러분의 그 항산화 작용, 항암 작용을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누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비타민 C, 비타민 D에만 열중하시는데 비타민 B군이 강력한 항암제라는 사실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니까 여기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도표가 있는데요. 자, 고기를 먹는 것이 췌장암 발병을 증가시키는데 여기 이제 각종 식단에 따른 췌장암 발병률에 대한 이제 도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current use of meat 여기 보니까 고기와 또는 그 가금류
뭔지 아시죠? 닭고기나 뭐 계란 이런 것들, 닭고기 또는 생선, 고기와 뭐 또 닭고기나 생선 종류를 일주일에 3번, 여기 보시니까 3번 이상 먹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췌장염 발병률이 여기 보니까 2.18배, 여기 보이시죠?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세요? 자, 그런데 이제 현재 지금 계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을 때는 2.46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베지테리안 프로테인 프로덕트니까 여기서 하늘말에 와보니까 고기가, 햄이 있어요. 예, 보셨죠? 또 뭐가 있습니까? 어묵이 있어요. 생선 안 들어간 어묵, 고기 안 들어간 햄, 이런 게 있죠. 베이컨, 이런 거. 돼지고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콩으로 만든 버거나 베지 프랑크나 베지 미트, 콩고기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는데, 이런 식물성 고기를 드실 때 한 주일에 3번 이상 먹는 사람들은 췌장염 발병 위험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었는데, 여기 보세요. 이거 현저하게 낮죠.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을 때 0.40, 2.18과 현저한 차이가 나죠. 게다가 이제 콩 종류, 렌틸콩, 그리고 피스, 완두콩 종류를 먹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IP6, 피트산염이 아주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었더니까 0.43으로, 또 그다음에 레이진, 그 건포도인가요? 건포도하고 그 데이츠, 제가 이 로푸드 할 때 단맛을 낼 때 대추 야자를 활용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이제 말린 과일들을 먹었을 때 일주일에 3일 이상 먹었을 때 0.35.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기와 닭과 생선을 먹었을 때 2.18이고 계란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었을 때 2.46인데, 여기 보니까 식물성 고기나 또는 콩 종류나 또는 채소, 이 과일 종류를 먹었을 때는 현저하게 췌장암 발병률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육고기, 닭고기, 생선을 한 주일에 3번 이상 먹었더니 췌장암 발병률이 2.18배, 계란을 한 주일에 3번 이상 먹었더니 2.46,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이나 콩 종류를 먹었을 때, 마른 과일을 먹었을 때는 각각 0.4, 0.43, 0.35의 데이터 분석을 봅니다. 췌장암 발병률이 훨씬 더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암이 생기고 생성되고 암이 성장하고 자라고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데 있어서 동물성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특별히 췌장암을 유발하는 데 가장 강력한 지방이 뭐였어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그것도 50g 보니까 닭고기 스푼으로 50g이 살짝 띄어낸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물성 지방에 대해서 오늘 소화기 계통의 암 환자분들이 왜 동물성 지방이 위험한지를 잘 인식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